봅시다. 봅시다. 오늘 미분계수 나갈 겁니다. 미분계수. 네, 여기 부분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처음 배웠을 때 굉장히 그 반발 심리가 생겨.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해해야 되는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봐봐.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봐봐봐. 오늘 어디까지밖에 안 나갈 거냐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갈 거야. 59쪽까지밖에 안 나갈 거야. 59쪽. 네. 근데 그것도 다 못 나갈 수도 있어. 59쪽까지. 왜냐면 내용이 어려워서 그래. 알겠니? 잘 봐봐. 일단 미분계수를 하려고 하면은 준비가 되셔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평균 변화율부터 이해하셔야 돼. 오케이? 평균 변화율.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런 건데 잘 봐봐. 수학에서는 일단은 그래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맞죠?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내용이 그래프 내용이죠. 맞죠? 수트는 결국에 그래프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쳐다보는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거야. 됐니? 응?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잘 봐봐. 이런 거예요. y는 만약에 fx가 있으면은 여기를 이제 a, f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b, fb라고 해요. 되셨어요? 이해돼요? 그럼 봐봐. 이 점이 2점으로 가는 동안 변화한 비율을 찾을 거야. 알겠니? 어떤 비율이냐면은 x가 변할 때 y가 변한 값의 비율. 이거를 배울 거라는 거지. 이거 이해됐니? 그럼 x는 얼마큼 변했냐면 x는 어떻게 변했어? a에서 뭐로 변했어요? b로 변했죠. 맞죠? y에서 y 값이 변한 값은 무슨 값에서 무슨 값으로 바뀌었어요? f의 a에서 fb 값으로 바뀌었죠. 맞죠? 오케이? 그럼 봐봐. x 값이 변할 때 y 값이 변한 값의 비율이라고 하면은 오케이? 식으로 적게 되면은 b-a분의 맞지? a에서 b 바뀌었다라고 하면 b-a잖아요. 맞죠? b-a분의 fb 빼기 fa가 a부터 b까지 변화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에요. 오케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자고 하면은 어떤 이야기랑 비슷하냐면은 그래프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두 직선에 기울기를 표현한 거 아니에요?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뺀 거 맞지? 이해됐니?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뺀 것의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뭐예요? 기울기죠. 오케이? 그러면은 기울기가 전부 다 평균 변화율이냐?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은 잘 봐봐.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점과 점 사이를 이었을 때의 기울기잖아요. 맞죠? 근데 평균 변화율은 어떤 거냐면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맞는데 알겠니? 두 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두 점이 반드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맞는데 두 점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굳이 구분해서 한번 표현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읽어도 돼요. 기울기라고 읽어도 되고요. 알겠어요? 그럼 평균 변화율도 되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읽어도 되고 기울기라고 읽어도 돼요.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문제 만들진 않아. 알겠니? 이해됐니? 근데 이 용어적인 거를 좀 확실히 해보려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정립하고 가는 게 문제 풀다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풀다 보면은 기울기랑 평균 변화율은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거든? 그때 선생님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평균 변화율은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 사이를 이었을 때 성분의 기울기고, 알겠지? 그냥 기울기는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요. 얘는 이제 기울기라고 하면 되고,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봐봐. 일단은 어려운 게 없고, 봐봐. x가 변할 때, 변한 값, 변한 크기를 변한 양이라고 하죠. 변한 양을 보통 이제 델타, 차이라고 해요. 차이를 델타를 써요. 세모를 써요. 세모. 알겠죠? 이게 뭐 그리스어로 디퍼런스에 미안, 친구 왜 그러지? D를 뭐 그리스어로 적으면 이렇게 세모 모양이 되나봐. 알겠지? 그래가지고 봐봐. X가 변할 때 이 B-A를 뭐라고 하냐면은 델타 X라고 해요. 이거 이해돼요? 얘는 Y값이 변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어주겠어요? 델타 Y라고 적어주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얘를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증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용어 설명. 오케이? 그러면 봐봐. 결국에 여기 평균 변화율 관련된 문제를 잘 풀려고 하면은 어쩔 수밖에 없어. 평균 변화율이 그냥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어가지고, 맞죠? 두 점을 이어가지고 기울기 구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울기에 관한 게 머릿속에 명확히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알겠니? 그런 게 없을 것 같아. 직선의 기울기의 대소관계 이런 게 정립이 안 돼 있을 것 같아. 생각은. 그래프를 됐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어. 그래프가 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 이렇게 세 점이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잘 봐봐. 여기 L1, L2, 여기 L3 이렇게 있어. A, B, C 이렇게. 맞지? 오케이? 그럼 봐봐. 기울기의 대소관계를 한번 물어봐 볼게요. 알겠죠? A, 제일 큰 기울기가 L1입니까? L2입니까? L3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봐봐. 얘네들 대소관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점을, 알겠지?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 세 직선의 관계로 세 직선의 기울기 정도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 알겠니? 일단은 기울기가 전부 다 무슨 수일 때야, 얘가? 양수일 때죠. 맞죠? 그러니까 제일 이때는 기울기의 크기가 경사도와 일치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경사가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크다라는 말이야.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이거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는 L2가 가장 경사도가 크고, 맞죠? 그 다음에 경사도가 큰 거는 L3고, 그 다음이 L1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기울기가 양수일 때 대소관계 정립해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정립하실 거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점 확대. 여기 L1, 이번에 L2 이렇게 L3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선생이 기울기에 대한 대소관계를 확인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요, 맞아요? 한 점으로 모아가지고 한 점에서 뻗친 상황을 기억하라고 했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L2와 L3는 여기 점에서 지금 동시에 뻗어 나갔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경사도의 관찰이 편하잖아요, 맞아요? 경사도의 관찰이 편하게 또 만들어주려고 하면 이 L1을 평행 이동시켜야 된다고. 이거 이해됐니? 어디로 평행 이동시켜? 여기로 평행 이동, 그냥 평행 사변형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지. 얘를 L1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봐.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기울기의 크기와 경사도가 서로 반비례해요. 오케이? 이렇게 적어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사가 크면 클수록, 알겠어요? 경사가 크면 클수록 기울기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기울기 값이구나. 기울기 값. 미안. 크기가 아니고 값. 기울기의 값. 이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경사도는 누가 제일 커? 결국에. 그러면 L1이 제일 크지, 맞지? 경사진 거는, 맞죠? 그러면 얘가 뭐 한다는 거야? 기울기 값은 제일 작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L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L2가 가장 커야 되는 거죠. L2가 가장 크고 L3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맞지? 오케이? 그럼 얘가 왜 그러냐면은 잘 봐봐봐. 기울기의 크기가 경사도잖아. 맞지? 오케이? 뭐냐면 얘는 이만큼 변할 때 이만큼밖에 안 변한다라는 거고. 맞지? L3 같은 경우 이만큼 변할 때 이만큼 변한다라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L1'이라는 건 이만큼 변할 때 이만큼 변한다라는 거야. 맞지? 조금 더 언어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경사가 크다라는 거는 똑같이 변할 때 크게 변한다라는 거야. 높이가. 이거 이해됐니? 근데 기울기는 방향성이 있잖아. 그래서 양수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럼 여기 단위 길이를 여기를 1이라고 하면은, 맞죠? 얘가 많이 변했으니까 마이너스로 예를 들어서 큰 수가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4밖에 안 변해서 마이너스 4 맞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맞지? 이거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기울기 값은요. 봐봐요. 기울기 값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 값은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기울기가 우상향일 때, 오른쪽 위로 상승하는 기울기일 때는요. 맞아요? 경사도랑 일치해요. 알겠어요? 즉, 기울기 크기랑 일치한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됐니? 근데 음수일 때는 기울기 크기랑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음수일 때는요. 기울기의 경사가 크면 클수록 기울기 값은 작다가 된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됐니? 이거 생각보다 헷갈리다. 그래서 봐봐. 문제에서 이제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와. 그래프적으로. 이거 이해됐니? 그래프적으로 물어볼 때 기울기의 크기를 물어보는 건지 기울기 값을 물어보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 알겠니? 기울기 크기는 그냥 뭐 관찰하면 되는 거야? 경사도 관찰하시면 된다는 거고. 맞지? 이거 이해돼? 이런 설명 처음 듣지? 근데 너네 이런 거 잘 헷갈려 하잖아. 그거 맞잖아. 맞지? 이런 거 정리해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해 놓으셔야 돼. 알겠어? 이때는 두 개로 나뉘죠. 기울기가 양수이면은 경사도 따라가는 거고. 기울기 값은. 맞죠? 기울기가 음수이면은 경사도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기울기에 대한 크기 해석의 기초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프적으로 받아봤을 때 맞지? 네, 기울기의 수식 해석 봐봐요. 기울기를 수식으로 해석하는 법 해석 이라는 건데 맞지? 봐봐 어떤 형태적 특징을 관찰해 주시면 되는 거냐면은 분수의 형태적 특징을 말해보시면 돼. 이거 이해됐니? 잘 봐. fx가 a, fa에서 b, fb까지 변할 때의 기울기 맞지? 걔는 맞아요?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 빼기 fa로 정의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 분수의 형태적 특징을 봐봐. 어떤 형태적 특징이 있니? a, fa와 b, fb 사이에 기울기를 수식으로 읽어내려고 하면 a, fa가 어떻게 적혀져 있는 것처럼 보여? 세로로 적혀져 있는 걸로 보이죠? 이해됐니? 여기도 어떻게 적혀져 있는 것처럼 보여? 세로로 적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기울기를 수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요. 알겠어요? 점을 세로로 읽는 습관이 필요하대요. 습관을 무조건 가져야 해요. 이거 이해됐니? 그럼 예를 들면은 이런 거라는 거지. 선생님 생각에 봐봐. 이런 연습이 되셔야 돼. x-2분의 y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맞지? 얘를 기울기로 해석해보고 싶어요. 맞죠? 그럼 둘 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 분모를 빼기 형태로 강제로 만드셔야 돼. 이거 이해됐니? 둘 다 빼기 형태로 만드셔야 돼. 그러고 세로를 읽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x-2분의 y 빼기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겠죠. 맞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유민이 읽어봐. 세로로 읽어본다고 하면 몇 과 몇 과? x, y와 맞죠? 몇 콤마 몇 사이의 기울기라고 읽어줄 수 있어요. 2, 마이너스 1 사이의 기울기라고 이렇게 읽어주실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라고 하면 이해됐니? 2,1 대충 이렇게 찍고 맞아요? fx가 만약에 조금 어렵게 가보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요, 맞죠? x 콤마가 무조건 이런 점에 있대. 여기 위에 있는 직선의 모든 점이래. 여기가 다 x 콤마가 돼. 다 되는 데 맞죠? 그럼 봐봐 어떤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 기울기가 양수에서 0 되는 순간이 오게 되고 맞지? 기울기가 무슨 순간으로 가? 음수 가는 순간이 오게 되지 맞지? 이해됐니? 그럼 기울기가 가장 클 때가 언제야? 평사가 제일 클 때잖아. 2였을 때 맞지? 그때가 언제? 이때죠? 그럼 이때 x, y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가장 클 때는 2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야. 맞죠?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기울기로 분수 형태를 기울기로 해석함으로써 문제가 쉬워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꼭 가지자. 뭐냐면 이제 앞으로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무슨 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수식이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뭐로 해석할 준비를 마치셔야 된다. 기울기로 한번 해석해 볼 생각도
염두를 꼭 해두셔야 된다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아이 새끼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잘 봐. 여기서부터 미분계수로 들어가는 마술인을 쳐줍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기울기를 읽는 순간부터 우리 미분계수에 대해서 점점 가까워질 수 있어. 극한의 표현을 썼죠. 미분계수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지, 선생님. 맞지? 잘 봐봐. 얘를 한번 읽어봐. 그럼 어떻게 읽냐면 순서. 잘 봐. 분수 형태를 읽고. 됐니? 간단하게 영어 좀 쓰자. 퍼스트 P로 시작하지? 세컨드. 맞죠? 이렇게 읽어봐. 봐봐, 첫 번째부터 읽어봐. 첫 번째. 얘 어떻게 읽으면 돼? 첫 번째로. 나 분수 형태잖아. 몇 코마 몇 과? 2,f2와 맞아요? x, fx 사이에 뭐 기울기 둘 다 fx 위에 있으니까 fx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지. 이거 이해됐니? 두 번째 x가 2로 가까워진대. 맞아? 네. 세 번째 두 내용을 합쳐봐. 어떤 거야? 이 점이 무슨 점이 돼버려 그러면? 딱 정해진 합점이 돼버려? 2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야. 아니. 맞아요? 2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야. 맞지? 맞아요?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2,f가 있는데 리미트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그냥 그래프 있는 점에서 아무 점과 2,f2 사이의 거리 기울기 아무 점과 2,f2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이거 이해됐니? 근데 x가 2로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이 x좌표가 어디로 가까워진다? 2로 가까워진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f2 근처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2,f2에 엄청 가까워졌을 때의 점과 2,f2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된다는 거지. 이거 이해됐니? 오케이? 그것이 미분계수의 스타트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불립니다. F 프라임 2라고. 잠깐만. 너 이름 뭐지? 유민이지? 너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니?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 중에 하나겠지, 맞지? 그들이 그러니까 반말한 거 아니다. 잠깐만 좀 이상하다 표현이. 그다음에 그 분들이 정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결국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극한을 미분계수로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 봐봐. 아직 미분계수로 안 나간 거야, 알겠지? 미분계수 바로 나가기 직전이야. 어떤 훈련이 되셔야 된다고요? 어떤 훈련이? 이 식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맞지? 이 식 읽으려고 하면 분수 형태니까 뭐를 읽을 생각? 기울기를 읽을 생각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2,f2와 x, fx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읽어줘, 맞지? x가 2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첨가한다라고 하면요, 맞죠?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되냐면 이 x, fx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2,f2로 가까워진 점이 된다는 거지, 맞지? 수식어구가. 그러면은 2,f2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엄청 가까워진 점은 거의 누구처럼 보이겠어? 거의 2,f2처럼 보이겠지. 근데 2,f2야, 2,f2가 아니야. 2,f2가 아니지. 눈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해가? 그럼 그 기울기는 2,f2에서의 접선처럼 보이겠죠. 이거 이해돼요? 접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이해가? 봐봐. 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점점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기울기가 접점에서의 기울기처럼 보이는 거 인정하니? 오케이? 그게 이제 미분계수의 스타트라고. 이거 이해되셨니?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일단 미분계수 하기 전에 뭐가 완성이 되셔야 되는 거냐면은 평균 변화율, 즉 뭔가 기울기랑 비슷한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울기랑 비슷한데 어떤 기울기지?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 사이를 이은 선분의 기울기가 된다. 맞죠? 그리고 기울기의 대소관계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는 기울기의 크기는 경사도랑 똑같고 맞지? 기울기 값은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경사도랑 비례하고요. 맞죠? 기울기 값이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경사도랑 반대가 된다는 거. 맞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수식적으로 읽을 때, 즉 분수식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뭐를 해달라는 거야? 한번 기울기를 읽어봐야지. 평균 변화를 읽어봐야지.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것도 좀 짜증난다고.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는 4 빼기 2분의 만약에 내가 5 빼기 2로 적었어. 맞아요? 그러면 4,5와 2,2 사이의 기울기네? 이런 식으로도 읽어줄 수 있으셔야 된다고. 됐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은 나는 미분계수를 공부할 준비가 완료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평균 변화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됐죠?